그 젤렌스키 사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누구 사주를 풀까 했는데 뭐 최준희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제가 뭐 어린애 뭐 사주 풀면서 뭐 안 좋은 얘기도 싫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젤렌스키를 보면요. 가장 추운 겨울 추월에 태어났어요. 추월에 그 이제 추월이 보면요. 추월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가로는. 왜 그러냐면 가장 추운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시베리아의 동토거든. 얼었던 땅. 그래서 생존력이 강인한 거예요. 생존력이. 자, 젤렌스키의 원리가 이 사람이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이 된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화생토로에서 이렇게 표현이 화생토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코미디언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천직은 개그맨이 아닌 거야.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개그맨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된 거거든. 젤렌스키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천직은 뭘까요? 자, 보시면 정화인데 옆에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계충이라 해서 평관이 때린단 말이지. 그래서 사주에 원국에 이렇게 평관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개그맨이었지만 권력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그 어느 쯤에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47세인데 여기 무토에서 아마 대통령이 됐죠. 젤렌스키가. 그죠? 무토에서. 무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 이게 무토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합과 충의 그걸 완전히 외우고 그리고 합충 변화에 예민해야 돼요. 합충의 변화에 예민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 푸는 거의 요체는 뭐다? 바로 합충 변화라는 거야. 합충 변화에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역학을 여러분들 이렇게 저한테 쭉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던 철학관에서 하는 그 어떤 신살이라든가, 뭐 그런 뭐 귀신 씻까먹는 소리가 사실은 역학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역학하고. 다 어떤 학문적인 원리에 의해서 팔자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계충으로 하니까 이 사주는 뭐다? 정치가 사주가 맞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화생토로 빠지니까 운변을 상당히 잘할 거다. 편의주주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말을 상당히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주에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또 이제 사축이니까 여기 이렇게 살짝 해서 유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사유축 궁극으로. 그렇죠? 이걸 뭐란다? 간합이라 하는데 간합이 되는 경우는 60%고 안 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유축 간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축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됐다 보고 만약에 사유축이 이게 재성이라 하면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젤렌스키가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주 풀 때 항상 유념할 거 뭐다? 첫째 용신을 찾는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 사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딱 풀 때 보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딱 8글자 보이면은 일단 순서만 딱 리발브를 하면 돼. 첫째 뭐다? 월지를 본다. 첫 번째 순서가 뭐다? 월지를 본다. 왜? 조용신을 찾으려고. 그래서 월지 보니까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뭐하다? 용신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주하고는 균형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준단 말이야. 이 균형적으로 본다면요, 정화가 너무 외롭단 말이야. 정화가 설계하고 치고 이래요. 그래서 정화 신약사주다. 정화가 신약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화가 약하다는 건 불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불이 약하다? 그럼 뭐야? 땔감으로 넣어야죠. 소나무를 넣어야죠. 그래서 균형학적으로 목이 용신이다. 결론은 뭐다? 용신은 목화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쵸?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말을 놓쳤는데 합중변화 봐야 한다고 뭐냐면 이게 무토예요, 무토. 무토인데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은 화로 바뀌는 거예요. 무기와 화. 그래서 무토가 토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신학사주니까 이 개수가요. 개수가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귀신. 쉽게 말하면요. 제가 한번 용신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편관이니까 편관 신합편관이니까 식상제살 용신이 써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뭐냐? 식상제살 용신도 있고 얘를 합해서 또는 충해서 잘라내면 돼. 근데 무토가 왔어요. 무토가 뭐가 돼? 정화 무토니까 이게 바로 상관이잖아. 그러니까 상관제살 용신이 된 거예요. 됐는데 무토가 개수를 쳐서 없애는 건 기토고 무토는 뭐다? 개수를 야 일로 와 하고 불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쳐낸 게 아니고 합을 쳐서 내 용신은 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무토가. 자, 이해됩니까? 원래 편관칠살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만 보시면 돼. 이준석이가 편관이 천간에 있는데 신축년 신금에서 대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출세한 거야. 왜? 편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관이 뜬 사람들이 정치가 사주인데 이 사람이 발복을 하려면 신약하니까 이 개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죽이든지 말든지. 근데 이 개수를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식상사용을 쓰는데 무토란 상관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최고의 운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무토가 무개해돼서 무개가 화로 바뀌니까 얘를 제거한 뿐만 아니라 나의 용신 화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46부터 굉장히 좋은 운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극적이지만은 젤렌스키 개인으로 봐서는요 영웅을 만든 거야. 네? 이순신 같은 우크라이나의 아마 역사 이래 젤렌스키는 아마 큰 장을 차지할 거다. 네? 그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좋은 운이 온 거예요. 무기와 화로. 그래서 출세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상제살 용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 이게 업부용신이나 조우보다 더 강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너무나 좋은 운이, 하늘이 준 너무나 좋은 운이 와서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터진 지 1년 미처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1년이 안 지났어요. 맞죠?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네. 1년 넘었어요? 네. 오케이. 1년 넘었어요. 그래서 안 쳐다봐도 돼. 1년 넘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토가 시작되면서 지금 젤렌스키 완전히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떠올랐거든? 자, 그러면 이 젤렌스키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래를 맞추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대우는 무토니까 너무 좋죠. 나의 용신, 귀신을 운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귀신을 용신을 바꿔주는 거야. 딱 무토에서 무기와 화로. 자, 그리고 이제 세운을 따지면요. 자, 올해 계묘년, 내년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완전 용신운이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너무 좋아요.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무가 오고 불이 오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 운으로 봐서 너무 좋은 거죠. 앞으로 세운 자체도.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 이런 퀘스천이 때문에 길어야 2, 3년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갈 수도 없어. 서로 병력도 없고 물자도 없고 적당히 쌈박자를 이제 중단할 텐데 격군보다 이 젤렌스키 가장 좋은 운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은 너무나 좋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56세부터 또 대운이 쫙 흘러가. 30년 넘게. 죽을 때까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다만 6, 7, 8, 9에서 한 50에서 56 사이에 어떤 운이 오냐면 약간은 좀 별로 운이 와요. 요 신금인데 요 신금보다 자, 요 사주 보면 이 사람 외교의 달인이에요. 외교의 달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전 대통령 보면 사주 원국에 역마가 발달해 있어요. 역마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외교관 사주라고 얘기해요. 외교관 사주.
거기 뒤에서 의자 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의자. 그래서 외교관 사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사주 원국에 이렇게 역마가 발달해 있어요. 역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 협성을 할 때 어떤 직업을 택하냐 할 때 사주 원국에 이렇게 편관 칠살이 있고 역마가 발달하면 외교관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외교관 사주인 거야. 한편에서는 외교관 사주, 그렇죠? 그래서 사해 정화, 영화 이건 외교관 사주다. 외교관 사주다. 진로 협성할 때. 자, 여기서 신금이 와요. 이 신금을 이 사람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얘가 바로 역마인 거예요. 역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통령 그만둔 그 이후 뭐 더 할지도 다음번에 내년에도 대통령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간목이기 때문에 대통령 돼요. 목성화로. 그럼 그 다음 언젠가는 대통령 그만뒀을 때 50세 전에 앞으로도 9년 남았죠. 이 신금이 올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어요? 간단해요. 왜 요새 뭐 많이 있잖아요. 해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다. 어떤 형태가 됐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대통령을 했으니까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에서 각광받는 그런 그 자리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역마가 올 때는요. 역마가 올 때는 해외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요. 신가인이 신하인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역마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게 좋다.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하다 보면은 꼬마가 이 지지에 이렇게 역마가 있고 운에서 이렇게 역마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는 애들이. 이 사람은 해외가 이렇게 있지만 축이라는 그 한국의 땅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땅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죠. 자기네 모국이니까 땅이 있어서 돌아다녀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이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시대가 만들어준 영웅인 거야. 운도 기가 막히게 흘렀던 거예요. 무토로. 그쵸? 거기다가 세운까지. 갑진의사병호 정리까지. 거기다가 말년 엄청 좋고. 선생님, 저 무게합 하드 되지만 관합으로 해석해도 돼요? 아니죠. 왜 관합이? 정화가 무게합. 아니지. 정화 관합이란 거는 정화 일간과 관이 합을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수이지, 정화. 그렇죠? 상관과 합을 친 거지. 상관과 관이랑 합을 친 게 아니고 상관, 무토랑 합을 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이 사주공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다? 역마라는 점과 또 한 가지 위에 개수가 딱 떴을 때 이가 기신작용할 때 개수가 기신작용할 때 무토거나 기토가 오면 기계축을 없애고 무토가 오면 바꿔준다라는 거.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 개수가 만일에 용신이 났다죠. 용신. 개수가 용신인데 무토가 왔어. 그럼 무기합이 돼서 화로 되죠. 그럼 이게 뭐야? 기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합충변화가 굉장히 중요해. 합충변화가. 어쨌든 젤렌스키 앞으로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폴란드에 가서 지금 이번에 또 했잖아요. 정상회담도 하고 한 이유가 결국은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우군이라. 예? 원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민족 감정이 더럽게 나빠요. 민족 감정 자체가. 근데 이번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소련이 더 싫거든.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일에 성공적으로 딱 해버리면 그 다음 차례는 폴란드거든. 원래 기본적으로 러시아는요, 역사로 쭉 보면요, 항상 따뜻한 데를 찾아가는 나라야. 따뜻한 지방으로. 그러니까 계속 서진을 한 게 뭐냐? 결국 따뜻한 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폴란드 거쳐서. 그거를 유럽이 알기 때문에 기쓰고 막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잘 생각해 보자고. 폴란드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쌈박질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폴란드가 죽는 게 아니거든. 우크라이나 작살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일단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에?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군대 보낸 것도 쉬워요. 한반도에서 싸움 난 거야, 한반도에서. 지네들 본토 가면 지네들 피해가 더 크거든. 근데 지금 폴란드가 지나간 민족 감정 다 제끼고 필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지. 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 뭐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수출국 아마 1, 2, 3위 다투어요. 세계 곡물 수출을 1, 2, 3위 다툰다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많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갚을 게 있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선 개발해주고 후 정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부국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자원부국.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일본이나 기타 나라도 다 침 흘릴 거야 아마. 우크라이나 들어가려고. 왜냐면 이게 엄청난 특수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젤렌스키의 운을 볼 때는요. 우크라이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차기 대통령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어. 운이 좋아서. 그럼 여기에 떡고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정책이 폴란드랑 손잡고 폴란드에다가 한국의 모든 기술 다 집어넣고 거의 유럽의 베이스를 삼으면서 좌측으로는 프랑스를 잡고 우측으로는 우크라이나 쪽하고 거기에 왜 많이 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이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있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참 찬스였다.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그런데 이게 전쟁이 그런 거야. 6.25 때문에 살아난 게 일본이었거든. 바로 옆에부터 일본이 6.25 때문에 살아났어요. 사실 경제가. 자, 여기 젤렌스키 여기까지 하고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치 중단 필요 없지. 적천수